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에쿠스의 후속인 제네시스 EQ900를 타기 위해서 모하비 사막까지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넓은 사막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규모의 테스트 주행장이에요. 이건 뭐 비행장을 몇 개 합친 것 정도의 공간입니다. 이 정도 공간의 테스트 주행장은 세계적으로 몇 없는데, 그 중에서 현대차가 이런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네요. 테스트 드라이버 말로는 S550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부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게, 이게 P2카라 가지고 최종 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내장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아마 승차감 쪽에 좀 중심을 두시고 보셔야 될 거예요. 네. 핸들을 두 손 놔보시면 어때요? 놔보셨어요? 지금? 놓고 계세요? 아니요, 한 손 잡고. 둘 다 한번 놔보세요. 놔도 직진을 하는지. 여기가 원래 그걸 테스트하는 길이래요. 쏠림 테스트 길이래요. 한번 놔보세요. 놓고 계세요? 전혀 쏠리지 않네요. 여기 2도나 된다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 쏠리는군요. 대단하네요. 차 세팅은 의외로 현대차 이급보다에서는 스포티한 것 같은데, 엔진 음색은 되게 몸이 건조한데. 자, 이번에는 5.0. 5.0이죠? 예. 5.0이니까 이거 버미스터처럼 이렇게 그릴도 막 근데 그릴 이게 막 만지니까 뭐가 채가 썰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65마일. 지금 ESC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ESC 평가를 할 때도 있고, 또 ESC 평가를 안 하고 차만 평가할 때는 ESC를 꺼요. 근데 ESC 들어와도 이 정도는 미끄러주는군요. 스포츠니까 이 정도는 이제 조금 허락을 하죠. 지금 모드를 지금 제가 스포츠로 놨어요. 약간의 후륜이 막 미끄러지는 게 느껴지네요. 이게 또 후륜구동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스로틀 조절하는 걸로 이제 또 파워 슬라이드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시승 모드가 아니면 그냥 저희가 탈 때는 이제 ESC 끄고 타면 HI도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어요, 진짜. 그 옛날 에쿠스하고는 사실 차원이 다른 거죠. S클래스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급차선 변경할 때 그냥 착 들어가는 이게 정말 대단했었는데, 이 차도 그런 게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사실 이제 S클래스하고 이 차하고도 또 느낌이 조금 색깔이 다르고, BMW하고도 색깔이 좀 다르고, 렉서스하고도 색깔이 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제가 HI를 이제 타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되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스포츠나 컴포트나 이렇게 한쪽에 치중된 게 아니라 양쪽의 밸런스 잘 맞다가. 특히 이제 사실 저희가 그 전 플랫폼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좀 뭔가를 승차감 쪽으로도 좀 컴포트한 거를 확보해주고 싶으면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DH 이후 플랫폼 베이스로 가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꽉 조여진 느낌이 좀 들어요, 차들이. 그래서 이렇게 튜닝을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좀 올라가죠. 특히 고속 직진 안정성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위장막 때문에 소리가 좀 많이 나죠. 이런 느낌이어야지. 이런 느낌이야. 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얘는 그래도 위장막이 좀 버텨요. 그렇네요. 속도를 좀 올릴 수 있는데 소리는 안 돼요. 아까 다른 거는 못 올릴 거예요. 그거는 막 시야를 가릴 정도로. 이거 벗겨야 돼요, 사실. 지금 240km. 145마일입니다. 145마일에서 지금 차선 변경을 하는데 아주 대단하네요. 차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못할. 아니, 근데 몰아보시면 되게 편하네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가 고속으로 가면은 이게 어떤 차량의 응답이나 이런 게 좀 선형성이 빠지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사람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피드백이 떨어지면 불안할 그렇지 싶거든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EQ 900를 체험해 봤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뭐 제대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좀 열어보고, 이렇게 막 열어보고, 이런 거 좀 들춰보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네요. 운전도 직접 해볼 수는 없었어요. 어쨌든 실내는 다 돌아봤는데, 실내를 살펴보니까 사실 5.0과 3.3 둘 다 굉장히 좋은 차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5.0 정도는 돼야 좀 S클래스라든지 이런 차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차라고는 생각이 들었고요. 3.3 터보 물론 좋지만 그렇게까지 만약에 에쿠스의 후속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내에서도 그랬고, 뭐 엔진 출력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은 더 나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됐어요. 어쨌든 굉장히 인상 깊은 자동차고요. 에쿠스라는 그 브랜드가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타겟팅이 된 그런 자동차로 거듭 태어났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토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좀 어설프죠.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좀 그려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이렇게 생겼죠. 제네시스 이렇게 안 생겼나요? 이게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아. 디자이너, 우리 회사 디자이너신 편집기자 김다혜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다혜, 이리 와. 좀 그려봐, 제네시스 좀. 난 못하겠어. 우리가 좀 그려봐, 빨리. 알았지? 자, 딱 나왔으면 이제, 안녕하세요, 김다혜예요. 이러고서. 안녕하십니까. 자꾸 왜 그때처럼 자꾸 그렇게 하는 게 되는데. 창피한데요, 팀님. 막내 기자, 막내 디자이너 김다혜 씨 모시겠습니다. 빨리 와. 안녕하세요. 김다혜입니다. 네, 우리 막내 디자이너고요. 여기다 제네시스 좀 그려봐. 알겠습니다. 잘 그릴 수 있지? 잘 그릴 수 있는 거지? 어이. 오,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오. 있어 보여요. 오, 그래? 알았어. 와, 다혜씨 잘 그렸다. 와, 원더풀. 알았어. 이 정도면 훌륭해. 이거까지 기대도 안 했는데, 참, 이런 것까지 막 했어? 그리고 그거 잘 해주니까 잘했는데 왜 그래? 소심해가지고 누가 또 못했다 그럴까봐. 여기 근데 번호판이 있으면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 제네시스가 여기쯤에 있었던 거. 거기다 그렇게 칠하고 나면 멋이 좀 없지? 거슬리긴 할 거. 그치. 번호판 여기다 붙이면 예쁠 것 같은데. 여기요? 밑에 그렇지 않나? 아무튼 번호판이 여기부터. 그래서 진짜 그릴이 너무 가려지더라고. 맞아, 여기 그릴이 있던데. 좀 알겠어. 내가 이 그림 갖고서 잘 설명해 볼게. 땡큐. 땡큐. 네, 이렇게까지 다 그려주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너무 열심히 그려줘서 좀 죄송하네요. 잠깐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그려놨을 줄이야. 영상에서 봤듯이 저는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시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겉핥기만 한 거죠. 겉모양만, 그것도 위장막을 쓴 상태에서. 실제로는 근데 이전에 연구소에서 실제 모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다 봤으니까 지금은 위장막을 써도 크게 아쉽거나 들춰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지 못한 점이 되게 아쉽죠.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림은 약간 과격하게 그려졌잖아요. 이 전면부가 약간 이렇게 우락부락한 것 같이 그려졌는데, 실제로는 전면부가 약간 좀 심심합니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사람들이 기대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행 성능이 있겠죠? 주행
성능, 운전의 감각 뭐 이런 거가 있겠죠. 여기서 이 운전 감각은 테스트를 전혀 못했어요. 핸들이 어떤 느낌인지 뭐 이런 서스펜션이 나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건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급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뭐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주행 성능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어느 정도 했고, 뭐 여기 연비 같은 게 들어간다면 연비는 우리가 아직 확인을 못하죠. 정숙성이나 뭐 승차감 같은 거는 테스트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주행 성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S자로 굽어진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속도를 줄이질 않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막 미끄러뜨리면서 가는데도 충분히 이런 굉장히 험한 S자 와인딩 길을 뭐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튜나 캐넌 로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북악 스카이웨이 같은 건데, 튜나 캐넌 로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S자 코스였어요. 시속 120km로 달렸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시속 120km로 달린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속 120km로 달렸고요. 그때는 당연히 차가 미끄러지겠죠. 이 차는 게다가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미끄러지면서 달렸습니다. 게다가 제가 탄 차는 당시에 5.0과 3.3 터보를 시승을 했는데요. 이 5.0 모델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이었고요. 그리고 3.3T의 경우는 AWD였습니다. 사륜구동이라는 얘기, 상시사륜구동이라는 얘기죠. 후륜구동인 5.0을 탔을 때는 뒷바퀴가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는데 꾸준히 핸들을 꾸준히 돌린 상태로 꾸준히 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차가 좀 미끄러져도 어느 정도 스스로 잡더라. VDC를 끄면 어떠냐 했는데 실제로 이 차는 VDC가 꺼지지가 않습니다. VDC를 아무리 꺼도 꺼지지 않고, 만약에 꼭 꺼야 된다 그러면 퓨즈를 꺼야 되는데 퓨즈를 껐다 뺐다 할 수 없으니 일단 VDC는 켠 상태로, 그런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느 정도 또 미끄러지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가 제공이 돼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현대차의 스포츠 모드와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핸들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확실히 가속 페달의 이 궤도라든지 이 기어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에 띄일 정도로 바뀌도록 그렇게 세팅했다고 합니다. 연구원분의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달렸을 때 뒷바퀴가 좌우로 어느 정도 미끄러지는 것을 허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든 이 차를 붙들고만 있으려고 했지 좀 미끄러뜨리면서 재미있게 달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차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120km로 코너를 들어갈 때 굉장히 좋았다. 오벌이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는 길을 또 달렸는데요. 이 둘레가 굉장히 커요. 비행장 같은 게 요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나 싶은 정도로 달렸습니다. 240km까지 그냥 아무 스트레스 없이 그대로 쭉 이렇게 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들 어지간한 경우는 중간에 한 번, 두 번 정도 멈칫하면서 가속이 되거든요. 5.0L 후륜의 경우 아주 쉽게 그냥 240km까지 그냥 쭉 치고 올라갔죠. 쭉 치고 올라가서 뱅글뱅글 도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놀라운 건 이 도로가 그 안에 차선이 있는데 그 안에 차선을 계속 변경하면서 움직여도 시속 240km에서 계속 변경하면서 움직여도 거동이 꽤 안정적으로 움직이더라는 얘기죠. 주행 성능에 대해서 직접 운전한 게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느낀 바까지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숙성과 승차감이 있을 텐데요. 정숙성은 지금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휠하우스 쪽 방음도 잘 되어 있고, 이 뭐 엔진룸 쪽 방음도 잘 되어 있고, 도어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음이 다 잘 되어 있어요. 실제로 풍절음에 대한 대책도 잘 되어 있죠. 이날은 풍절음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위장막이 있었는데 위장막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 위장막들이 펄럭펄럭 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머지 부분의 정숙성이 굉장히 우수하게 느껴졌고 엔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내로 유입되는 게 크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정숙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엔진음이 왕 하고 실내로 들어오도록 무 하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3L 터보 모델은 3.3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5.0L는 V8의 사운드가 들렸습니다. 부두두둥 하는 그런 느낌이 부릉부르두둥 하는 그런 느낌이 들렸어요. S500이 있었는데 S550이죠.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S500을 S550이라고 합니다. S550 같은 경우 V8 엔진을 갖고 있는 자동차죠. 근데 S550에서 봤던 그 사운드보다 오히려 소리가 더 컸어요. 더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숙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사운드가 더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 노면이라든지 이런 그 듣기 싫은 소리는 없앴어요. 그런 부분은 없애고 자동차의 엔진 사운드, 배기 사운드를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줄이고 소음은 줄이고 사운드는 높였다. 이게 이 EQ900의 지금의 그 컨셉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자동차 사운드가 잘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버튼들을 눌렀을 때마다 삥, 뚱, 뾰로롱, 시동 걸 때마다 나오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현대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모든 소리를 다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정숙성 얘기는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정숙성 굉장히 정숙하게 느껴지면서도 실제 엔진 사운드를 살려서 실내가 조용하지 않고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가속 페달을 심하게 밟았을 때 얘기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만큼 조용하게 느껴졌죠. 그 LA 하이웨이 모드라고 해서 LA 하이웨이를 그대로 스캔을 해서 노면을 그대로 따온 도로가 있었어요. 노면에 갈라진 틈이라든지 거기에 중간에 떼운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저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스캔을 해서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시험 주행로가 있습니다. 거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고속도로가 더 좋을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미국 고속도로에 가면 굉장히 형편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울시가 적자가 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LA는 적자가 계속 났고, 그래서 이제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형편없어요. 고속도로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고속도로 맞냐? 국도 중에서도 정말 형편없는 국도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도로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굉장히 거동이 안정적이고 흔들린다거나 진동소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크게 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S클래스나 LS460하고 비교했을 때 대등한 수준이다 라는 느낌이 꽤 들었습니다. 그런데 5.0 V8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졌고요. 3.3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불안한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드라이버의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위장막이 아무래도 이날 3.3의 위장막이 펄럭거렸거든요. 위아래로 펄럭 거리면서 공기 저항을 계속 만들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3.3이 좀 문제가 됐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승차감에 있어서도 나쁘진 않았다. 주행 감각 면에서 봤을 때는 S550이 EQ900보다 조금 낫거나 비슷한 정도. 물론 색깔이 전혀 달라요. 색깔이 느낌상 딱 느끼기에도 이들은 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EQ900하고 LS460은 조금 비슷한 방향인데 이쪽이 좀 더 낫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행 감각이라든지 실내에 탔을 때 주행 뒷좌석에서의 어떤 느껴지는 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2주 정도 전에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가서 이 차에 대해서 전부 다 들여다보고 실제 열어보고 등등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급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고급감 면에서는 S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위에 있었고요. EQ랑 LS랑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LS는 독특하게 클래식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EQ는 이게 독특한 면이 뭐가 있는 건지, 어쨌든 되게 특별하진 않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아우디의 디자인을 좀 따라했나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S클래스인가 뭐 이런 느낌도 드는 뭐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감은 그리 좋지 않았다. 크기는 좋았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의 만족감 같은 것은 저는 익스테리어에 그렇게 만족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뭔가 그 특별한 느낌을, 이 차만의 특별한 느낌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인테리어에서도 그렇게 고급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인테리어도 4인승의 경우는 꽤 마음에 들었지만 5인승의 경우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지금 EQ900 이제 좀 있으면 확실하게 모든 게 공개될 텐데 그때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네요. 아예 이 차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이 차에 구입하는 과정부터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 차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시승시켜주고 그 성과를 좀 그 얘기를 좀 듣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EQ900에 대한 기대가 현대차도 굉장히 크겠지만 저로서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차의 가격이 크게는 뭐 적게는 8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이 넘어갈 텐데 1억 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몇 안 돼요. 뭐 저희 변방에 있는 회사가 미친 척하고 갑자기 우리 차는 1억이야 라고 붙인다고 하면 그냥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회사에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차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현대차가 하루 이틀 장사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만약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실한 부분을 빨리 얘기하고 빨리 그걸 고치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가 부족한데도 뭐 좋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뭐 순간적으로는 잠시 현대차의 뭐 담당자들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현대차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사분들이 또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는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 핵심을 꿰뚫는 그런 시각으로 이 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차에 대한 정보가 올라올 거고요. 그런 정보를 업데이트 되는 것을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